여러분들이 근육학을 배우기 전에 뼈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우리가 고락을 먼저 배우죠. 해부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고락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뼈를 외우고 뼈의 이름을 외우고 용어를 외우니까 고락이 재미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근육학이라는 게 들어가면 근육이 뼈에 붙죠. 기시정지가 뼈에서 뼈잖아요. 그래서 뼈에서 뼈에 붙기 때문에 이런 관절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격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면 움직이지 않죠. 움직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완하면서 움직임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체형도 어때요? 틀어져 있으면 뭐가 문제죠? 뼈가 문제야? 아니죠. 척추가 문제? 아니죠. 뭐가 문제죠? 근육이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근육의 기시정지가 틀어지면서 앞뒤 좌우 위아래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죠? 그러면 척추가 틀어지고 견관절이 골반이 틀어지고 이런 거 다 어떤 문제예요? 근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카이로프락틱이니 이런 걸 하면서 뼈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절로 보고 접근을 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고가 뼈는 가만히 있는 거고 관절도 근육이 수축 이완해야 움직이니까 근육을 조절하면 척추도 교정되고 관절 사이로 지나가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도 근육이 짧아지면서 척추가 틀어지면서 눌리면 디스크도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겠구나. 그래서 다리도 저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어때요? 모든 사고가 어때요? 신경으로 넘어간다. 옛날에는 관절에 포커스를 두는 시대가 있었고 이런 쪽의 분야의 치료가, 또 어떤 때는 신경에 포커스를 두는 데 있었어. 그리고 한때는 이제 뇌에만 엄청 연구를 해갖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만 좋아지면 뭐가 다 좋아질 것처럼 해서 연구를 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답을 찾은 게 근육이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을 통해 가지고 몸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근육학 교실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근육학이란 기시정지 신경작용을 배우면 우리가 처음에 학교 때 근육학 이야기하죠. 그 근육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MPS 적혀있죠. MPS가 무슨 약자죠?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마이오파샤 M, 그죠? P, 페인, 그 다음에 신드롬. 근데 여기에 원래 하나 더 들어가죠. 원래 원서에는 디스펑션하고 기능이 들어가. 기능 부전. 그러면 이제 근막통증과 기능 부전 증후군이 되는 거죠. 신드롬은 뭐냐? 왜를 다 밝혀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제 증후군이라는데, 학을 붙일 때는 어때요? 지금 근육학이라는 학을 붙였다, 그죠? 학문으로 정립된 거. 왜를 막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에비던스, 근거 중심의 이론을 펼칠 수 있으면 학문으로 인정해줘. 그래서 학회란 뭐예요? 논문을 쓰고 뭘 하고 이러면서 또 왜를 밝혀내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학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주체가 근신경통증 조절학회죠. 우리도 이제 학회가 된 이유가, 처음에 근육학 교실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는 뭐 이제 왜를 다 밝혀내지 못할 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됐을 때 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무슨 학회다 라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육학 교실을 저도 5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35기가 됐는데, 지금 한 15년 만에 학회가 탄생된 거예요. 근육학 출신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그런 단계를 밟아갈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MPS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근육학이라고 학회로 거의 학문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근육학이 발전해 있어요. MPS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손이 뛰어난 민족이 어디죠? 손기술이? 한국이죠. 세계에서 젓가락으로 좁쌀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손을 쓸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MPS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촉진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근육학이 붐이 불면서 지금 치료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MPS는 여러분들이 이게 한의학의 혈자리랑 좀 비슷하죠. 그래도 원서에도 보면 한 70-80%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70-80% 일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 100% 일치하는데? 오히려 혈자리가 더 많은데? 근육학은 트리 포인트가 모자란 게 많은데 혈자리 있는데 근육학에는 없네?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이 미국에서도 IMS라고 침을 놓죠. 침을 놓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인터머스큘라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근내 자극술이야. 그러니까 트리 포인트에 침을 놓으면 IMS. 그 다음에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아쿠펑션을 해가지고 혈자리에 침 놓는 거와 무게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MPS는 트리콘트 이름들 촉진을 놔주고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기시 정지를 알고 뼈를 알아야 되니까 뼈에 대한 문제를 공부를 먼저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 기초는 왜 해야 되는지도 아는 게 좋겠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 부분을 아는데 전체를 모르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전체를 아는데 또 부분만 아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전체와 부분을 알고 부분을 통해서 다 합치면 전체를 해석할 줄 아는 사고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뼈도 중요하고 우리 몸의 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혈관, 신경, 근육, 장기, 뇌,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뼈, 골격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근육이 붙는 것이 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뼈 사이로 신경이 다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발전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만 아직도 제대로 공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학교에도 들어가면 뭐부터 한다고요? 보라. 그래서 뼈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근육을 배우고 신경을 배우고 혈관을 배우고 뭐 장기를 배우고 뇌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가면 사람이라는 몸이 완성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도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 돼요. 자, 1차적으로 한번 뼈를 볼게요. 뼈를 보시게 되면 자, 제일 먼저 위에 이제 두개골이 있죠. 그래서 두개골.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뭐 있어요? 경추가 있고, 그죠? 경추가 있고, 경추가 7개 있죠. 그 다음에 경추가 몇 개요?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가 5개. 경추는 목이고, 흉추는 가슴 흉자. 그래서 가슴 쪽이고, 그 다음에 요추는 말 그대로 허리고, 그죠? 허리 요자. 그 다음에 청골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경추 위에 두개골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두개골도 보면 안면부가 있고, 그죠? 얼굴이 있고 두개골 부위가 있죠. 두 개로 나뉜다, 그죠? 그리고 이제 턱도 보면 아래 턱이 있고 위에 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두개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두개골도 무슨 종류가 있겠죠. 너무 기초적인 부분들은 해부학적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근육학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되는 방식으로 요점 정리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경추 같은 경우도 특별한 구조물들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가시처럼 튀어나왔다고 극돌기라고 해요. 스파인, 그죠? 스파인이란 이제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시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극돌기, 가시 극자로 극돌기가 있고 또 옆으로 튀어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돌기가 튀어나왔어. 그럼 행돌기라고 그러겠죠. 횡단보도 들어봤죠? 횡단보도가 행으로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내 목에도 돼요? 행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양쪽에 있는 거야. 그걸 행돌기라고. 나중에 여기 행돌기에 누가 붙죠? 사각근이 붙죠. 사각근. 그리고 경추 1, 2, 3, 4번에는 견갑근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경추 1, 2, 3번 행돌기에는 한상근이 붙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뼈를 공부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육과 뼈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듯이 뼈 그러면 이제 부분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뼈만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뼈에다가 이제 근육을 대입하면 돼요. 이거 왜 튀어나왔지 그럴 때 그런 근육들이 잘 붙으라고 튀어나왔구나. 그리고 보니까 경추에 또 구멍이 있네 행돌기에. 이거 구멍은 왜 있지? 그러면 이제 혈관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추골동맥이 지나간다고. 추골동맥이. 그러면 이제 척추뼈에 추골, 그죠? 그 척추뼈에 이제 동맥이 지나간다고 추골동맥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멍 사이로 동맥이 지나가고 정맥이 그 동맥 사이를 그물처럼 이제 감싸 망사타키처럼 다리에 망사타키를 실었다 그러면 다리가 동맥이고 망사가 정맥이라고. 그렇게 하고 정맥이 또 이렇게 추골 정맥이 있어요. 근데 옛날 책에는 추골 동맥이 있었는데 요즘 해부학 책에 보면 이제 추골 정맥까지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맥도 생각해요. 근데 책에는 해부학 책에는 보면 신경 따로, 혈관 따로, 근육 따로, 뼈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에 싹 다 보여주는 그림은 몇 장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했죠? 부분을 다 모아야 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도 빠뜨리지 말고 혈관, 신경, 임파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근육을 같이 연관하면 어때요? 이 근육이 혈관도 누르기도 하고 신경도 누르고 임파도 누르고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네라는 사고가 가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전체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관절과 관절이 만나니까 여기 관절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관절의 각도를 또 잘 이해해야 돼. 왜냐면 이제 경추 교정이나 흉추 교정을 하게 되면 돼요. 관절의 각도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맞추겠죠?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근데 내가 힘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관절의 각도를 이해 못하고 어때요? 이 각도로 내가 힘을 줬다고 되게 부딪히잖아. 그죠? 이렇게 안 미끄러지고 그럼 교정을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관절의 각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카로프락틱이나 준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의 할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교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락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관절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로 목을 잡으면 목을 내가 이렇게 일자로 했을 때와 약간 숙였을 때와 더 숙였을 때 교정되는 부위가 다르겠죠. 하부 경추를 교정할 수도 있고 중부를 할 수도 있고 상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각도로 내가 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교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락을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고락 그러면 용어만 외우고 이름만 외우고 개수 외우고 이러고 끝나니까 크게 고락이 중요한지 않고 넘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흉추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극돌기가 있죠. 극돌기가 보면 여기는 옆에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옆에서 보게 되면 극돌기가 이제 거의 수평으로 서 있죠. 약간 기울어져 있어. 근데 흉추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점점 내려가면서 더 각도가 기울죠. 그래서 이 극돌기의 각도도 조금 봐주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추로 가게 되면 또 어때요? 다시 수평으로 서 있죠. 요런 이제 각도도 이해하면 나중에 극돌기에 붙은 근육들 있잖아. 제일 먼저 승모근이 있고 여기 상부 흉추로 따지면 능형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우근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탄상근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그 밑에 방긋근이 있고 그 밑에 다혈근이 있고 해성근이 있고 이렇게 층층이 7개의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육이 붙어도 그럼 극돌기에 붙는데 그 극돌기를 내가 만약에 마사지를 한다 아니면 매뉴얼을 한다 토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교정을 한다 했을 때 이 근육을 이해를 해야지만 여기를 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극돌기에는 무슨 근육이 붙는데 몇 번에 맨 바깥쪽에는 누가 붙고 그 두 번째 층에는 누가 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에는 누가 붙고 이걸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나는 상우근을 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어때요? 승모근 깊이만큼만 눌러갖고 마사지를 한다면 토치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상우근 안 풀리겠죠.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상우근 여기에 붙지라고만 부분적으로만 공부한 거지.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구슬을 서말을 모아도 깨어야 보배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이거는 밑이고 위이고 중간이고 뭐 이걸 구분해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이게 여러분들이 깨뚫고 이제 깨달았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암기머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깨달음의 공부, 이해의 머리.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이게 위에 있고 이게 밑에 있고 이렇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네라는 사고가 나가야죠. 암기를 하면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만화책 보듯이 반복해서 빠르게 그냥 보고 쭉 보고 또 반복해서 보는 잘 모르는 책 어려운 책 성경을 어떻게 봐요? 한 장 외울 때까지 보지 않죠. 그냥 쭉 읽고 또 반복해서 쭉 읽고 이런 식으로 하죠. 불경도 마찬가지고 암기를 하면 이제 그 페이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끝내고 다시 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장기 메모리로 이제 저장이 되죠. 근데 단기적으로 벼락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시험 기간 때 어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다 까먹죠. 왜 까먹어요? 단기 메모리 공부했으니까. 장기 메모리를 저장하려면 돼. 반복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이유 뭐겠어요? 강의를 하면서 1년에 몇 번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세월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저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제 반복 횟수만큼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흉추도 행돌기가 있죠. 옆으로 있는 행돌기 그리고 관절이 똑같이 있고 근데 관절의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보면 관절이 거의 이래. 경추는 지금 어때요? 거의 한 요 정도 각도에 한 45도라면 위에 관절과 경추 2번과 3번이 요 정도 각도라면 흉추 2번과 3번은 약간 이 정도 누워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뭔 말이겠어요? 요렇게 있는 거와 이렇게 있는 거의 차이. 생각을 해야겠죠. 움직임이 다르겠죠. 이거는 주로 이제 회전이 더 유리하겠죠. 흉추는 회전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경추는 어때요? 약간 각도가 45도라면 숙이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걸 넘어가려면 이제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많이 서 있으면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관절의 각도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 공부가 좀 재밌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추로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이제 극돌기가 거의 수평으로 서 있는데 관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 흉추와 경추는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좌우로 있는 거예요. 좌우로 있다는 말은 많이 숙일 수 있다는 것이.
얘가 잘 움직이잖아. 간절히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허리는 숙이고 피는 거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흉추는 어떻다고요? 회전에 유리하게끔 만들어 놨고. 그죠? 그래서 회전과 관련된 거는 흉추에서 일어나는 거고, 굴곡과 신전은 주로 어디? 허리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 경추는 그 중간 정도. 숙이고 굽히고도 할 수 있고 회전도 좀 잘 되고 라고 만들 수 있게끔 각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요 앞쪽에 보면 이제 척추 바디라 그러죠. 추체, 몸통이 있어요. 추체와 추체 사이가 뭐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디스크는 어떻게 하면 튀어나와요? 팍 누르면 튀어나와요? 풍선 터뜨리듯이. 근데 그 팍 누르는 게 누구예요? 근육이죠, 근육. 만약에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받아서 점점점 추체가 이렇게 추체가 가까워지겠죠. 그럼 디스크가 이제 밀려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밀려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하면? 이론은 간단하잖아. 근데 실생활에 접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튀어나와. 엉덩이 골반을 뒤로 눕히고 엉덩이를 뒤로 하면 어때요? 추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앞쪽이면 얘가 좁아지니까 얘가 넓어지죠. 얘가 누르니까 얘가 밀려 나오겠죠. 그럼 디스크 이쪽에 수액이 안에 수액이라는 게 있죠. 물이 있어요. 물주머니. 그리고 바깥쪽에 테두리에 보면 이제 섬유륜이라 해가지고 막 이제 싸고 있어. 그러면 한 겹, 두 겹, 세 겹, 막 여러 겹으로 싼 거야. 이 물주머니가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물주머니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움직여줘야 되니까. 움직이는데 섬유륜은 어때요? 그냥 탄력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제 잡아주는 거지.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아보면 디스크가 밀리면서 수액이 밀리면서 뒤로 밀리겠죠? 얼마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터질까요? 뭐 하루? 이틀? 한 10년 정도 내가 습관이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앉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섬유륜이 한 개 터지고 두 개 터지고 세 개 터지고 마지막에 있는 륜까지 터지면 어때요?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넘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두 개 터졌을 때 어때요? 크기가 좀 약하니까 볼록 튀어나오겠죠. 이게 디스크 1기야. 몇 개가 터져갖고 볼록 좀 튀어나오는 거. 조금 튀어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누르겠지. 그러면 신경이 어떤 느낌이 나겠어요? 약간 감각적인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제 신경에는 보면 신경 끝에는 감각신경이 많고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그리고 속에는 운동신경이 많아. 여러분들이 신경을 공부했는데도 그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그죠? 신경이 그래서 끝에 우리가 꿇어 앉아 있으면 어때요? 처음엔 저려 감각적인 게 이상이 온단 말이야. 근데 오래 앉아 있으면 어때요? 마비가 와. 다리가 안 움직여.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끝에가 눌려가지고 감각신경에 문제가 오다가 오래 꿇어 앉아 있으면 어때요? 운동신경까지 눌려가지고 마비가 오는 거지. 운동신경이 눌리면 이제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못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일어나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지, 간절히. 네. 그런 게 이제 신경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디스크 1기 때는 어때요? 좀 어딘가 저린 거지. 허리가 아프든 엉덩이가 아프든 다리가 좀 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기가 되면 어때요? 섬유륜이 좀 더 많이 터져가지고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기, 4기로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이게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터져버리는, 흘러내리는 거지. 그래 되면 이제 아주 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수술과 시술은 언제 해야 돼요? 1, 2, 3, 4기 중에 4기만 해라.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은 10명 중에 9명은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왜? 1기에서 3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걔는 어떻게 치료하면 돼요? 또 치료하고 운동하고 마사지 좀 받고 이러면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체형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앞쪽에 짧아진 근육과 힘줄과 인대를 스트레칭 해주고 뒤쪽에 늘어나고 문제 있는 것을 풀어주면 어때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고 짧아져가지고 얘는 어때요? 떨어지는 걸 잡는다고 늘어나면서 힘을 쓰고 있잖아. 당기고 있죠.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당기고 있고 앞쪽은 어때요? 짧아져서 또 당기고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앞뒤로 다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내가 근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회전이 들어가잖아. 그죠? 마우스를 가지고 하든 뭐 글을 쓰든 그럼 어딘가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가 생기는데요. 이 동그란 거 범위 안에서 그럼 그 부위가 터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고 어때요? 보통은 측면으로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터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몇 번이 터졌다 그러면 몇 번 신경 따라서 이제 방사동이 퍼지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고락도 이해하고 여기에 뭐 디스크랑 구조물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근육적인 것도 이해하고 신경적인 것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체형적인 것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체형이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중력 때문에 어느 부위가 힘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중력을 앞으로 받고 있죠? 앞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힘은 누가 써요? 뒤에 있는 근육이 힘을 써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어디로 오겠어요? 척추 기립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힘을 쓰니까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많이 무거운 거 많이 들면 어때요?
팔 아프죠? 처음에는 아픈 거야. 허리가 아픈 거야. 그죠? 뻐근하고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신경까지 눌리니까 신경 따라 통증이 퍼지고 신경통이 오게 되고 나중에 심해지면 자골신경통 이런 게 오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디스크가 오랫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나쁜 자세로 해서 섬유율이 터지면 요통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디스크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병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야. 처음에는 근육통에 시작해서 질환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문제가 되면 어때요? 이런 관절들 지금 꼬락을 하고 있지만 관절들이 어때요? 근육들이 짧아지면서 관절이 좀 많이 달기도 하고 관절 사이에 나오는 신경이 문제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병이 나중에 관절로 넘어가. 관절이 아파. 뼈가 그러다가 나중에 금방 했듯이 신경이 이제 관절 사이로 다 지나가니까 허리도 그렇고 요추도 그렇고 그리고 엘보 이런 데도 그렇고 신경이 다 지나가는 길이 그죠? 여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많이 눌린단 말이에요. 이 근처에. 그래서 나중에는 관절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경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초신경병으로.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하면 신경근이라고 신근의 뿌리 그죠? 신경근 해가지고 뿌리에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끝에 있는 몸으로 가는 체신경들이죠.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체신경. 몸으로 가는 걸 몸체를 써가지고 체신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척추가 계속 앞쪽에 이제 문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척추 바디의 앞쪽 측면 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자율신경도 문제가 되겠죠. 복압도 높아지고 왜냐면 이제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횡격막이 등이 부으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와야 될 게 못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배에 물이 차겠죠. 그걸 우리는 흔히 복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파가 차서 이제 복수라 표현하죠. 그래서 그 복수가 차게 되고 복압이 높아지면 누르면 어때요? 배가 안 들어가는 거지. 물풍선처럼 빵빵해가지고. 그럼 그런 압들이 다 어때요? 자율신경을 누르게 해서 장기도 이제 영향을 줄 거고 그럼 나중에 이제 결국엔 장기병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장기병도 여러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는 눌리니까 좀 열이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열이 나면 생기는 염증 질환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순환이 더 많이 안 돼갖고 장기가 식으면 어때요? 점점점 염증에서 암으로 진행되겠죠. 그 암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체온 조정을 해가지고 장기에 따뜻한 피가 잘 가면 암이 나는데 내 몸에 1도만 올리면 암이나 이런 게 고칠 수 있다 그러죠.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이해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질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뼈가 사가가는 병까지 오겠죠. 백혈병처럼 최종 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에 문제가 왔다가 관절에 왔다가 신경으로 왔다가 자율신경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로 갔다가 또 중추신경으로 가게 되면 뇌의 질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백혈병이나 이 마지막 단계 뼈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사람의 병이 깊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는 어디예요? 근육과 관절과 신경과 어떻게 보면 지금 신경계계통 어때요? 뇌와 관련된 질환도 하죠. 그럼 중추신경계와 근데 여러분들이 또 치료하다 보면 장기도 하죠. 그럼 췌장 내장 반응 해가지고 체성 내장 반응 끝에 있는 통증은 장기와 연관이고 체성 내장 체성 반응 내장의 문제는 또 그때 통증을 준다 해서 이 공부를 하죠. 이 분야도 우리 분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공부를 해야 될 게 그 중에 지금 가장 기초가 고락인데 고락도 이해를 잘 해야지만 나중에 근육도 이해하고 신경도 이해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도 닦아두시고 그리고 더 세세한 것들은 어때? 이거 하나하나 용어들이 있겠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해부학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요추로 내려오시게 되면 요추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이게 분할되어 있죠.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들면서 이게 융합된다고 그러죠. 붙어버리죠. 그래서 얘도 실제로는 다 붙어있는데 그 흔적이 어디 남아있어요? 구멍이 있죠. 구멍. 얘들이 뭐예요? 디스크 티 나오고 하는 이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경이 티 나오는 이 신경이 티 나오는 이 구멍들이 붙어버리니까 동그라미 된 거죠. 얘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의학에서는 한류혈이에요. 8개의 이제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침을 놓으면 여기에 구멍에 맞춰가지고 침을 놓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 총골 앞으로 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IMS나 이걸 배우면 이제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침을 놓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의사나 지금 한의사들이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물리치료사들도 이제 그런 IMS를 배워서 자기들 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불법이에요. 그래서 알아놓으시고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가 있죠. 마지막에 꼬리뼈. 꼬리뼈도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융합이 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에서 몇 개 뭐 해서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건 자세히 또 해부학체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각이 꺾인 게 하나 있죠. 요 부위도 나중에 교정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자리들이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얘도 마찬가지 극돌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행돌기가 있었는데 융합되면서 사라졌고 구멍만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골반으로 들어가야 되면 골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골반이 장골이 있고, 그 다음에 치골이 있고 자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골은 앉을 때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골이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이고 장골이 다 됐네. 옛날에 어른들이 다 쓰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처럼 장골이 가장 커.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치골은 뭐예요?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진짜. 왜 생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치골이야. 지금 제가 쓰는 용어는 다 뭐예요? 옛날 구용어죠. 구용어. 신용어는 지금 순한글로 지금 돼 있고 영어로 지금 해부학 용어가 돼 있고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구용어를 쓰니까 조금 이해할 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임상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구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임상을 생각해가지고 구용어도 한번 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여기에 신용어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이야기해도 눈에 보이게 잡아주면서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아, 그 부위를 장골이라고 하는구나. 앉을 때 쓰는 부위니까 여러분들 앉을 때 지금 나에 있는 부위 얘기할게요. 그럼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되냐? 자골 두 개가 다이고 꼬리뼈가 다여서 딱 삼각형 구조로 있어요. 여기서 중심이 무너지면 어때요? 청골과 꼬리뼈로 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 디스크의 질환으로 이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20대 올 수도 있고 30대, 40대 올 수도 있고 무조건 세월의 힘에 의해서 그건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골로 앉아서 꼬리뼈로 어때요? 딱 짚고 있는다 보면 돼. 두 발로 서 있는데 지팡이 짚고 있는 것처럼. 근데 서 있는데 지팡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앉아 있는데 어때요? 지팡이에 매달려 있듯이 이렇게 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반을 똑바로 세우고 자골로 앉는 연습을 해. 앉을 때 쓰라고 만들어준 거야. 앉을 때 쓰라고. 얘는 앉을 때 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청골하고 꼬리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로 앉으려고 하지 말고 요 두 개로 앉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똑바로 앉으면 돼. 이렇게. 잘못 앉으면 돼요. 꼬리뼈로 앉으면 청골로 앉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앉아있다가 서도 돼요. 이라고 그러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봤어요? 맨날 그리 앉아있다가 그렇게 일하다가 체형이 그렇게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자, 그리고 여기 가시가 있네. 가시가.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처럼 튀어나온 거. 뒤에 있으니까 후라고 붙이겠죠. 위에 있으니까 상. 근데 이게 장골의 가시야. 그래서 후상장골. 뭐 들어봤죠? 후는 P고 포스테리어. 위는 슈페리어 S. 그 다음에 I가 뭐예요? 일리아. 그죠? S가 뭐예요? 스파인. 그래서 가시란 뜻이죠. 그걸 이제 구용어로 하면 어때요? 부, D. 용어 얼마 쉬워? 영어로 하면 포스테리어 하고 5글자인데 구용어로 하니까 어때요? 그냥 부. 그 다음에 또 위를 슈페리어 해야 되는데 4글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상. 그죠? 그리고 장골.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짧잖아. 그래서 구용어가 옛날 거지만 요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말하고 표현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용어가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인 말이라고 보시면 돼. 그 대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죠. 한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용어는 학생이 배우기 좋고 학생 때 뭐 한국말로 하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용어는 이제 뜻이 함축적이니까 좀 어렵고 영어는 어때요? 완전히 그냥 또 외워야 되니까 또 어렵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세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세 개를 다. 그리고 밑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후, 하, 장골극이라고 하겠죠. 그럼 앞쪽에 있으면 전, 위에 있으니까 상, 장골극이 있고 또 밑에 있으면 전, 하, 장골극이 되죠. 이걸 이제 생각해갖고 이렇게 외워놓고 한글로 대입시키면 되고 그죠? 그걸 해석해서 또 영어로 대입하면 되고 일단 세 개 용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학생들은 시험 치면 어때요? 신용어하고 순한글하고 영어만 알면 되죠. 구용 몰라도 되고. 근데 임상에 나오면 또 저처럼 이제 구용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는 게 나중에 소통하는데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구용으로 쓰인 책이 상당히 많겠죠. 옛날 책이 더 많으니까 새로 나온 책보다. 요즘에 제가 이번에 나온 책도 마찬가지로
신용호 나오고 나서 제가 썼으니까 어때요? 구용호와 신용호를 같이 써줬죠.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우리는 구용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구용호를 굵게 쓰고 신용호를 그냥 가로해갖고 작게 적어놨다. 근데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반대로 공부하겠죠. 그건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책들을 많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임상을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이게 좀 수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장골극이 4개다, 그죠? 앞에 2개, 뒤에 2개.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붙는 근육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얘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가시로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잘 붙으라고 이렇게 튀어나겠죠. 누가 떨어지려고 누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렇게 가시가 튀어나와가지고 근육이 잘 붙으라고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근육이 붙는다.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단순하게 이름만 외우면 안 돼. 여기에 무슨 근육이 붙는다. 1학년 때는 처음 배우면 어떻게 해서 해부학을 배우면 그냥 고랑만 배울 때 고랑만 외웠겠죠. 그리고 또 근육학 배우면 또 근육학만 공부해요, 그죠? 그래서 뭐 기시정지만 외우고 근육 이름 외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신경 이름 외우고, 신경 해부학 공부하고, 해부생리학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따로따로. 근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통합시켜야 돼. 그걸 이제 나중에 90대 하면 좋은데 90대는 또 그렇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때도 똑같이 그냥 부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냥 과목 시험 통과하는 걸 목표로 이제 가니까 졸업할 때 어때요? 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는 치료 못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졸업을 해요. 이런 훈련을 안 시켜주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면허를 받아도 치료를 잘한다라고 자기가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거야.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졸업할 때 이미 사고가 바뀌었죠. 그래서 치료를 위한 사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 기시적이 다 올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붙는 근육들이 어쩌고저쩌고 어느 뼈 이야기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또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견갑대라 그러죠. 견갑대. 이제 견갑골이 있고 견갑대와 견갑골과 관련된 거를 다 견갑대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견관절을 해가지고 견갑골과 상완골이 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 내려가면 이제 전환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쓴다고 전환이라. 근데 얘는 또 위에 매달려 있다고 상완골이라고. 위팔뼈. 이거는 근데 순환골로 하니까 얘는 앞팔뼈 안 하고 뭐라 불래? 그냥 아래팔뼈. 근데 옛날 용어는 어때요? 앞으로 쓴다고 전환이라고 불렀나? 전환이라고. 그래서 구용어와 신용어의 해석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전환에는 뼈가 또 2개 있네요, 그죠? 엄지 쪽에 있는 게 뭐죠? 요골, 레디우스, 그죠? 요골.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게 척골, 잡뼈라 그러죠. 옛날에 이제 한 척, 2척 하면서 길이를 쟀죠. 그 잡뼈야, 잡뼈. 그렇게 해갖고 잡뼈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자, 눈금 있는 자 있죠. 옛날에는 길이를 척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걸 척뼈라고 그랬어요. 이 한 척, 2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 배는 뭘로 졌죠? 모터가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노로 갖고 졌죠. 그래서 신용어에 뭐라 그래요? 노뼈라고 해요. 노를 한자로 하면 뭐예요? 요예요. 요단강을 지나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죠? 이게 노뼈의 옛날 말이 요야, 요. 그래서 요거래, 요거. 실제로 어때요? 얘가 움직이는 게 뒤에 배를 젓는 노처럼 움직이죠. 노처럼. 뒤에 배를 이렇게 하나 달린 거 있잖아. 노가 양쪽으로 젓는 거 말고 서양 배우거든. 우리 배는 다 한쪽으로 젓잖아. 동양, 그죠?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요거리라 그래. 요거. 이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뼈의 구조를 가졌다. 그래갖고 요거래, 요걸. 그리고 관절 모양을 보시게 되면 상완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죠. 그래서 헤드처럼 머리처럼 생겼다고 상완골두라고 해요. 골두. 그리고 머리가 있으면 목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목이 좀 짧아. 목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좀 짧아요. 그래서 목이 좀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상한 이두근에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힘줄이 지나가는. 상한 이두근이니까 위팔 2갈래 근이잖아요. 위팔을 2개의 갈래로 나뉘죠. 그럼 하나는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직선으로 바로 지나가고 견갑골에 오구돌기에 붙으면 짧으니까 단두. 옛날 말로, 옛날 용어로, 신용어로는 짧은 갈래라고 표현해. 갈래라고. 그 다음에 얘는 긴 갈래. 그죠? 견갑골에 관절 위에 붙어. 관절 위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긴 장두가 지나가는 힘줄이 지나가는데 고랑이 파져. 근데 여기에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네. 이걸 옛날 말로 결절이라고 했어. 결절.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모양의 구조를. 그리고 앞에는 좀 작으니까 소결절, 뒤에는 크니까 대결절. 그러면 대결절에는 무슨 근육이 붙고 소결절에는 무슨 근육이 붙고 그런 게 있겠죠.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돈이 없어갖고 기시정지가 안 칠해져 있는 뼈를 사가지고 내가 한번 색칠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요만큼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려고 하기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사면 그림이 색칠이 돼 있는 걸 사. 요즘은 싸. 요즘은 중국 제품이 많아가지고 한 30만 원이면 이 기시정지 다 적혀있고 인대도 붙어있는 거 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해요. 이거는 독일제라서 좀 비쌌어. 100몇십만 원짜리. 그림이 있는 거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했고 요 그림하고 제가 학생 때 샀어요. 공부한다고. 엄청 오래됐죠? 원래 하얀색인데 지금 백지의 아이보리색처럼 지금 누렇잖아. 오래돼가지고 근육학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는 그림이 이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하고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기시정지가 막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어디에 붙는다, 대흉근이 와서 붙고 무슨 근육이 붙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시정지하고 글로만 외우지 말고 나중에 해부학 책을 펴놓고 실제로 쇄골지는 여기에 붙어서 어디로 가고 흉골지는 어디에 붙어서 어디로 가고 복근지 어디에 붙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눈으로도 봐야 여기서 여기에 붙으니까 여기에 있겠나고 만질 수 있겠지. 나는 여기에 복근지야. 복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흉근의 복근지야. 그 다음에 흉골 쪽을 열고 있는 흉골지야. 그러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만지겠죠. 기시정지를 아니까. 그래서 뼈를 기점으로 기시정지를 생각하면서 근육을 만지는. 그러면 결이 나오니까 결로 만질 수도 있고 크로스로 만질 수 있겠죠. 촉지는 뭐가 잘 되겠어요? 크로스가 잘 되겠죠. 크로스가. 그래야 이제 기타 줄처럼 잘 튕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질 때도 나중에 이제 뼈를 이해하고 나중에 기시정지 근육을 공부하면서 이해하면 나중에 촉진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면 양쪽으로 두 개 뼈가 튀어나 있죠. 이게 가라 그래. 가. 톡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안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외가.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 뭐라 그래? 외측 상가염, 상가염. 내가는 내측 상가염. 근데 여기다 별명을 지어놨대요. 요 바깥쪽으로 염증이 많이 생기면 뭐 할 때 많이 생긴다고? 테니스 칠 때? 테니스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여기가 찢어져요? 그죠? 요렇게 치잖아, 테니스를. 근데 왜 여기가 찢어져요? 여기가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렇게 치는 것도 있죠. 백워드로 칠 때 여기가 찢어져요. 이쪽은 어때? 이렇게 칠 거라 생각하고 치기 때문에 잘 맞춰. 그래서 테니스 라켓의 가운데 잘 맞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문제가 안 오는데 충격을 이제 그물이 이제 충격을 흡수해 주니까. 근데 이렇게 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가지고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때요? 라켓의 테두리에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격이 배가 되겠죠. 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충격이 띵 하고 오면서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면 염증이 생기겠죠. 우리가 상처 나면 염증이 생기잖아. 그래서 외측 상가염, 특히 테니스 칠 때. 근데 골프 칠 때 어때요? 우리가 땅을 치거나 이랬을 때 어때요? 이것도 찢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측 상가염. 이렇게 하고 병명이 질환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고쳐지겠죠. 근데 찢어진 것만 어떻게 하고 주사 놓고 뭐하고 여기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부응하는 거고 전체는 모르고. 이 동작을 할 때 쓰는 모든 근육을 생각하고 체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다른 부위에 가부가 걸려서 여기에 가부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문제의 체형이나 다른 근육들을 해결해주면 얘가 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친다 그러면 나머지가 고장나고 70%를 힘을 썼네. 원래는 10%만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경우 어때요? 나머지 못 쓰고 있는 부위를 내가 치료해주면 어때요? 얘가 힘을 안 쓰니까 빨리 낫겠죠. 부담도 적겠죠. 뭐 그런 사고를 좀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질환별 물리치료 배우면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이론들은 임상이 나오면 좀 쓰기가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옛날에 30년 이전에 쓰여졌던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의 임상은 훨씬 발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관절이나 뭐 신경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파고든 거죠. 무슨 일이 있나, 흉미근을 보고 얼마나 찢어졌나, 염증이 어떻나, 디스크가 얼마나 터져갖고 나왔나 이런 부분적으로만 보고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근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움직임, 전체적인 거, 체형적인 걸 다 같이 아우르면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이론하고 지금 완전 달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국가고시에 이 공부를 끝내고 질환별 물리치료를 배우고 밖에 놓으면 질환이 오면 치료를 못해. 그 책에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현재 임상은 그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 훨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 나오면 또 다시 공부를 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육학 교실에 오게 되면 임상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한번 생기는 거죠. 지금 아마 이런 자리에 안 온 학생들은 아마 지금 엄청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죠. 자금 타고 뭐 그럼 뭐 잘한다 하니까. 근데 막상 졸업해갖고 환자가 오면 어때요? 치료 못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성인의 나이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춘기가 온다 그러죠. 10대 때 사춘기 오는 애들이 있는데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사춘기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이 지금 물리치료 사라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지. 매일매일 내보고 치료해달라는데 국가에서 나를 인정하고 니 치료 잘하는 사람을 믿어줬는데 치료해야 된다고 난 치료를 못하겠는 거지. 기분이 어떨까?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그런 것 때문에 생겨요. 나의 일에 대한 프로적인 정신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들 당연히 이런 데 왔으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고 교수님들 가르치면 다 잘해야 돼. 하지만 거기에서 모자란 이런 부분까지도 해가면 더 좋겠죠. 교수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했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육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못 살 때는 어때요? 못 사는 만큼의 제도가 깔려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이 이 정도 발전해서 엄청 발전한 거죠. 옛날에 비해서 6.25 때 생각해봐. 아니 민진네라 때 생각해봐. 어땠어요? 엄청 의료가 조금 이렇게 낙후돼 있을 때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엄청 발전한 거죠. 근데도 우리는 또 지금을 보면 옛날과 비교 안 하고 또 더 좋은 나라랑 비교하면 불만을 토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을 불만을 토하기보다는 내가 모자란 걸 채워주는 거는 제도상에서 받으면 되고 모자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채우면 되는 거죠. 그걸 안 채워준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대학 공부란 야 이런 것 좀 공부하자라고 책 한 권 갖고 와라 하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관련된 모든 책을 다 빌려갖고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대학생이에요. 교수님 그거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해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시험 문제 냈어요? 이러면 대학생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해줬고 그때 교수님이 저거는 말 안 했는데 이러면 그건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주입식의 사고에 빠져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던져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 되면 공부의 학문이 넓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스스로 찾아서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본인이 공부해야 돼. 더 자세히 보세요. 그런 거는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가르쳐주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서울에서 진주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 내비게이션 주면서 보고 가라 그러겠죠? 세세하게 일일이 다 내가 찍어주겠어요? 야, 한 발자국 그러면 뭐 보이지? 야, 그 몇 발자국 저 앞에 돌이 있다. 뭐 이렇게 다 가르쳐 주겠어요? 아주 세세하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서 세세하게 보는 거야. 대략적인 것만 공부의 방법만 제가 가르치고 가는 건 여러분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제가 보락을 대략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신경관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또 질환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면 돼요. 다 가르쳐주고 나의 경험을 일일이 다 전달 못 시켜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나의 경험으로 돼요. 나의 노력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령만 터득하고 요령만 빼앗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팔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전환이 이제 두 개 뼈로 나뉜데 있죠. 그래서 요골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이제 관절을 이루는 게 좀 거리가 띄어져 있죠. 그래서 애기들 팔 잘 빠지는 게 여기예요. 요골하고 상완골 사이에서 잘 빠져. 그리고 여기를 또 감싸주는 동그란 뭔가가 잡아줘야 되는 게 있겠죠. 인대가 그쪽에서 특히 잘 빠진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절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상완골과 척골이 관절을 이룬다. 상완골과 척골이. 그래서 보면 이 척골에 이제 주두하고 또 머리가 있고, 주두, 팔꿈치에 있는 머리니까 주두라고 하는 거야. 팔꿈치 주자. 그리고 이 주두를 받아줘야 되니까 이 움푹 파여 있어야겠죠. 그럼 요 뭐 포삭하면서 뭐 이런 뭐 용어들이 있겠죠, 그죠? 움푹 파여져 있는 무슨 용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해부학은 알고 보면 엄청 쉬워요. 뭐 튀어나와 있는 거를 뭐 결절이라 하기도 하고 상가락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뭐 이름을 해놨는데 알고 보면 해석하면 어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부학은 어때요?
단순 암기예요. ABCD 외워야 되고 구구단 외우듯이 해부학은 어쩔 수 없이 암기입니다. 암기를 하되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어때요? 오랫동안 기억하겠죠. 잘 안 잊어버리겠죠. 자, 엄지 쪽에 요글이 있어요. 새끼 쪽에 요글이 있어요. 요것도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외우면 좋겠어요? 엄지의 이응과 요글의 이응을 그냥 해버리면 하루 외우면 그냥 안 헷갈리겠죠. 근데 이걸 요글과 척거리는데 어느 쪽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몇 번을 봐야 외우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요령을 부려야 돼요. 요령을. 그래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나중에 해가세요. 예? 자, 그리고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손목하고 관절을 이루겠죠. 더 세세한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또 요글에는 또 상한 이두근이 붙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팔을 올릴 때 어때요? 요거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상한 이두근이 더 알통이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근데 해배를 안 시키고 해내 안쪽으로 회전을 해갖고 올리게 되면 어때요? 상한 이두근 힘을 적게 쓰죠. 주로 그래서 뭐가 써요? 아령 헬스 할 때 이렇게 들어올리면 무슨 근육 운동이에요? 상완근.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올리면 상한 이두근을 쓰게 돼요. 그럼 내가 여기 팔을 굵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상한 이두근이 머리가 두 개니까 어때요? 세 개 운동을 해야겠네. 기시정지가 세 종류잖아. 그죠? 하나의 시작에서 두 개에 가려면 그러니까 두 개의 운동. 그 다음에 하나에서 하나로 가는 상한근의 운동. 세 개죠. 그럼 팔 운동은 기본. 윗팔에서 앞쪽은 세 개를 해야 돼. 뒤쪽에서도. 상한 삼두근이니까 세 가지 방법의 운동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아령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드는 거는 어때요? 단두야, 단두. 근데 바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바 있죠? 그걸 잡으면 어때요? 벌어져, 팔이. 뭐 운동하려고? 상한 이두근에 장두를 운동하려고. 장두. 그죠? 그렇게 하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이해해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나는 상한 이두근에 장두 운동할 거야 오늘. 자, 이제 단두도 할 거야. 나 상한근도 운동해야지. 하면서 팔 근육을 정확하게 운동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트레이너를 해도 이걸 알고 해야지. 근데 이걸 모르고 하면 어때요? 운동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지. 그냥 이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하다 보니까 팔이 굵어졌네. 이런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잘한 건 아니고. 알고 하면 더 잘하는 거죠. 알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상한 삼두근도 어때요? 운동을 할 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팔 이렇게 하고 내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팔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다르죠? 올려하고 하는 게 뭐예요? 장두지, 장두. 왜냐면 장두는 견갑골에 붙으니까. 그러면 견관절의 신전이 이루어지면서 주관절의 신전을 해야 상하 삼두근의 장두를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두는 어때요? 내리고 해도 돼. 왜? 여기 견관절 안 지나가니까. 그래서 내리고 운동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 내전 하든지 외전 하든지에 따라서 안쪽에 있는 근육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운동의 수축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하 삼두근 운동할 때도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잘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한자를 치료할 때도 운동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몸을 단련을 하려 해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고락을 이해하고 근육의 기시정지만 이해해도 헬스장 가면 혼자 운동할 수 있겠네? 트레이너 필요 없겠네? 그죠? 근데 일반인은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트레이너가 있어야 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이상하게 하지. 저도 이제 아침에 헬스를 가보고 하면 이상한 사람 엄청 많아요. 세상에. 내가 볼 때 다 이상해. 근육을 쓸 줄 몰라가지고 운동을 다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근육에 정확한 기시정지를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헬스는 어떤 운동이죠? 나머지는 다 고정하고 그 근육만 수축 이완하는 운동이야. 그죠? 그래서 그 부위만 운동하게끔 자세를 잘 잡아주고 그 근육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근육이 도와주니까 그 근육이 힘을 안 써서 발달이 안 될 거잖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립 운동이라 그래요. 고립. 그 근육만 고립시켜놓고 공부시키는 거야. 똑방에 가둬놓고 그 사람 막 괴롭히듯이 그 근육만 괴롭히는 거지. 다른 거는 싹 다 가둬놓고 그 근육만 힘이 잘 들어오게 수축 이완시키면서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금방 뭐 해야 된다고? 뼈를 이해하고 기시정지의 근육을 이해하면 헬스 정도다. 그 정도만 공부하면 이제 헬스 트레이너. 그 정도만 이해하면. 그리고 좀 더 생리학적인 거 공부하고 시기 공부하고 이러면 좀 더 전문적인 헬스 트레이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 더 전문가적인 걸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고락을 하고 근육만 좀 이해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헬스라든지 모든 동작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작을 가르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헬스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운동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는 항상 해. 한데 그게 기본이라. 그게 기본. 자, 그리고 손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이제 손목 있죠, 손목. 손목에 뼈가 8개 있어요. 손목에 뼈가. 그럼 우리가 여기가 손목이라고 그러죠. 손목 시계는 그럼 어디 차는 거예요? 시계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차면 손목 시계가 아니다. 요골과 척골 시계 그래야 되나? 손목은 여기잖아, 손목. 그죠? 그래서 요 부위에 뼈가 4개가 있어요. 수근골이라. 수근이 이제 손목이야. 수근은 이제 손의 뿌리. 그러니까 손의 뿌리. 그건 뿌리 근자. 연근 들어봤죠? 연근도 알죠? 연근의 뿌리가 뭐예요? 연근이야. 그거 이 양념해갖고 반찬으로 먹잖아요. 그죠? 그 손의 뿌리는 뭐예요? 수근이야, 수근. 그래서 수근에 있는 뼈라고 수근골이라고. 수근골이라고. 여기에 또 8개 뼈가 있으니까 이제 외워야겠죠. 무슨 뼈, 이거는 콩알처럼 생겨 있으니까 콩알뼈, 이거는 달처럼 생겼다고 월상골, 해사골 뭐 이런 뼈 이름들이 있어.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외워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죠? 루네이트 해사골, 뭐 콩알뼈 해사골 이런 이름들이 지금 다 외워. 지금 제가 이름을 외워봤자 이야기해봤자 또 여러분들 서치지하면 다 까먹겠죠?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반복해서 적고 외우고 하면 외워지는 거니까 외워요. 근데 임상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요 콩알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요 엄지 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 터널이 있죠. 여러분들 수근관 터널 증후군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고골학을 공부하면 이 구조물을 알아야 왜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는지 아는 거예요. 수근, 금방 했죠? 손의 뿌리, 요 부위에 터널이 있단 말이에요. 터널이 여기 인대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터널처럼 공간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지나가는 구조물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 수근관 터널 증후군이야. 왜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증후군이야. 왜라고 정확하게 알면 증후군이 안 불러. 근데 근육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책에 쓰여져 있는 질환에 대한 이론들은 옛날 시대의 이론들이고 임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정리한 사람들은 지금 그 책하고 더 앞서가고 있어요. 책은 언제 나와요? 누군가가 연구해서 정리해서 책으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게 책이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임상이 먼저고 책이 나옵니다. 근데 임상가들이 책에 미친 듯이 매달려. 책 보고 있어봤자 20-30년 전에 이론을.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것도 옛날에 있는 건데 쉽게 만든 책이야. 근데 내가 새로운 책을 하나 써내. 근데 내가 이 쓰는 데까지 과정이 어때요? 20-30년 공부하다가 정리하고 이제 쓰는 책이잖아. 평소에 내가 쓰던 것을 책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은 어때요? 항상 못해도 10년에서 몇십 년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참고로 하시고 이제 자기의 사고와 연구가 좀 더 앞서가야 돼요. 책을 쫓아다니면서 책을 막 뭐처럼 모시면 안 돼. 책은 그냥 내가 참고하는 용으로 보는 거지 거기에 답이 100% 있다 보면 안 돼. 어느 정도는 나를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지만 걔가 바이블인 것처럼 교과서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진리와 이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책에 푹 빠지면 안 돼요. 논문도 마찬가지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가셔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했구나, 이거는 근데 안 풀렸네, 이거는 모르겠네, 이거는 내가 좀 풀어서 연구를 해서 좀 더 발표내야겠구나 라고 이제 학자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터널에 어떤 신경이 눌려하고 손이 저릴까요? 결국엔 신경이 무슨 신경? 그렇죠, 정중신경이 이리 지나가. 근데 요 사이로 하나 더 지나가 신경이. 무슨 신경이 지나가죠? 척골신경. 근데 척골신경은 왜 안 눌려? 순간 터널 증후군에 척골신경 왜 이야기 안 해? 옆에 콩알뼈가 톡 튀어나와 올라와 있어갖고 여기로 지나가고 콩알뼈 때문에 눌리질 않아. 그래서 척골신경 증상은 없어. 순간 터널 증후군에. 이게 고락이에요. 이렇게 고락을 공부해야 나중에 질환까지도 이해하는 고락을 기초를 공부하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뼈만 보면 안 돼요. 뭐해? 여러분들은 학생 때 그냥 이름만 배우잖아. 왜냐면 요 이름만 적으면 맞으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임상을 공부한 다음에 이 뼈 모양을 보면서 뼈가 이렇구나. 여기에 정중신경이 지나고 혈관이 지나고 뭐가 지나고 인대도 지나가고 척골신경도 지나가네. 근데 여기쯤에 있고 얘는 여기로 지나고 여기 지나니까 정중신경만 눌려갖고 정중신경 증상만 나타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와야 나중에 임상에 나와도 환자를 치료할 때
고락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겠죠. 항상 그렇게 사고를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 8개의 뼈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뼈가 뭐예요? 중수골이라 해가지고 손가락 뼈가 아니야. 이 뼈는 손등이야. 손등에 있는 뼈가 중수골이야. 그리고 지골이라고 해갖고 손가락 뼈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몇 개 있어요? 손가락 뼈는 3개. 3개 그죠? 그럼 무슨 관절이라 하겠죠? 중수골하고 지골하고 만나니까 무슨 관절 2개가 합쳐지면 영어로 따지면 P, I에 샀고 뭐에 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약자를 따갖고 어떻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의 영어 이름을 알고 요거의 영어 이름을 알면 그거의 앞자만 따가지고 뭐 조인트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붙이면 관절이 되는 거고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이해를 하면 나중에 질환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하나를 배워도 돼. 그걸 연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계속 깨뚫으려고 노력해야 돼. 공부를. 금방 말했듯이 손가락 뼈는 다 몇 개예요? 3개인데 엄지만 2개. 엄지만 2개 그죠? 그리고 이제 관절 모양도 잘 봐야 돼. 이름만 외우지 말고 관절 모양을 봐. 나중에 이 사이로 혈관신경이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 것 같은지 요 사이로 지나갈 것 같은지 뭐 어떻게 지나갈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실질적인 뼈를 보면서 뼈 모양을 봐야겠죠. 그게 임상을 잘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책을 보고 단어만 보면서 달달달 외우죠. 처음에는 그림도 좀 봐요. 그죠? 근데 시험기 한다고 하면 그림 봐요? 안 보죠. 단어만 다 적어놓고 앞에다만 짜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시켜갖고 외워서 그죠? 뭐 그러면 바로 뒤에 글자 몇 개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시험 치자. 그렇게 하면 임상을 아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암기는 항상 기본이에요. 영어를 배울 때도 ABC를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그러다가 하나 연결하는 문장을 만들고 나중에는 막 소설책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을 공부할 때도 돼요. 처음에는 뼈 이름을 외우고 톡 튀어나오는 이 구조물이 뭔지 외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연결 흐름을 이해하고 그 사이로 지나는 혈관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 구조로 지날 때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이해하면서 점점 해야 몸을 이해를 하겠죠. 몸을 이해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물리치료 직업에 들어왔으면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그렇게 조금 넓혀가셔야 돼요. 자, 8까지 이해가 되시죠? 더 세세한 이름들은 해부학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용어를 외워요. 그리고 그 부착 부위가 다 보면 튀어나와 있는 거나 이름이 있는 부위는 근육이 붙는 거예요. 암이 혈관이 지나가든 신경이 지나가든 무엇을 지나가는 길이야.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견갑골을 보시게 되면 요 위에 톡 튀어나왔으니까 각이 져 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각이라고 그러고 이걸 옛날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상각이라고 그랬죠. 밑에 각은 뭐라고 했어요? 하각이라고 그랬죠. 글자가 2개니까 부르기 쉽죠? 근데 시험은 신용으로 쓰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워. 단어가 많아도 위에 각이라고 외워야 되고 밑에는 아래 각, 아니면 아래 모서리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죠? 근데 임상가인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가 편하겠어요? 2글자인 삼각이 편하지. 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단어가 반으로 뚝 줄어드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말도 빠르고 가르쳐줄 것도 많은데 단어까지 길어봐야 죠 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영어도 길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의할 때 뭐가 제일 좋아요? 우영어가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영어나 신용어를 외워야 돼. 왜? 책이 그리 되고 시험을 그리시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3개를 다 해야겠네요. 그죠? 3개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3개를 다 하면 이해해버리가 좋아져요. 삼각은 위에 상자를 쓰는 거고 각이 모서리니까 위에 모서리구나. 뭐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외우겠죠. 그리고 뭐 영어도 영어의 뜻을 해석하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부르는 말만 다르고 뜻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봐봐요. 안쪽 모서리가 있죠. 이 내측면, 내측연이라고 해요. 연은 이제 모서리 연자. 그래서 내측연. 얘는 뭐 바깥쪽이니까 외측면. 위에는 상면. 좀 되게 바라보면 경상도 사람이 바라보면 잘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위에 모서리, 바깥 모서리, 안쪽 모서리. 견갑골이 있어요. 근데 각이 1개, 2개 빼었네? 모서리는 3개인데? 얘는 왜 각이 아니에요? 얘는 관절이잖아. 그죠? 요 부위는 이제 관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움푹 파져 있어. 파져 있는 거를 옛날 말로 뭐라 그래? 와라 그래. 와. 파져 있다. 포사. 그죠? 파져 있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이제 파져 있다 표현하면 되겠어?
견갑골의 극, 가시. 극상와 극하와라 부르면 되겠죠. 나중에 용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여기 그러면 위에 있는 근육들이 하나 있겠죠. 견갑골의 극 위에 있으니까 뭐라 부르겠어요? 극상근. 극 위에 있다고. 극 밑에 있으면 극하근.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움푹 파져 있는 거에 근육이 기시정지가 붙는다 하고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다가 만개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게 극하근이 붙는 부위. 요건 극상근이 붙는 거. 여기 파란 거는 뭐? 승모근이 붙는 거. 학생들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직접. 그래, 눈으로만 머리로만 그만하고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힘들기 막 해단도 또 지워지고 막.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소원근. 요 밑에 뭐가 붙겠어요? 대원근. 요 밑에 조금 걸쳐있는 게 뭐예요? 강배근. 나중에 기시정지를 다 외웠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 나중에 촉진할 때 하면서 할 거잖아. 결국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한 거는 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지식을 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야. 미술 그리는 사람이 미술 그리는 요령은 다 알았는데 그림을 이쁘게 못 그리면 어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치료사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이론을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근육도 잘 만지고 뼈도 잘 만지고 뼈의 위치도 잘 맞추고 근육이 뭉쳐있는 거 풀기도 잘 풀고 신경과 관련된 것 해결도 잘하고 하는 손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단순히 이름 외우고 이거 잘 적어갖고 애꿀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죠? 최종적인 목표는 치료를 위한 모든 공부를 한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치료로 통한다. 치료로.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가시가 하나 있겠죠? 그럼 이 가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견갑골극이라고. 견갑골. 견갑골의 가시라고. 그러면 신용어로 뭐라 했어요? 어깨? 그렇게 부르겠죠. 가시극자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깨에 보니까 봉우리가 졌네? 그럼 뭐라 부르면 되겠어요? 옛날 말로는? 견봉이랍니다. 견봉. 어깨에 봉우리가 있다고. 견봉. 그 견봉하고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쇄골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슨 관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옛날 용어로 뭐라고 했어? 견갑골의 견봉이니까 쇄골이니까 견쇄관절이라고 그러겠죠.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쇄골은 무슨 영어의 첫 번째 약자, 그 다음에 견봉의 첫 번째 약자, 요렇게 붙여갖고 앞에 거하고 무슨 조인트 이렇게 부르겠죠. 이름을 그런 식으로 다 적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흉골하고 쇄골하고 만나니까 흉골의 영어의 첫 자, 그 다음에 쇄골의 영어의 첫 자를 합해서 무슨 조인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거는 하나하나 다 그냥 이해를 하면 외우시겠죠. 처음에 하나하나 외우는 건 어려운데 영어도 똑같잖아. ABCD 외우는 게 어렵지. 외우고 나면 어때요? ABCD 종합하면 무슨 단어잖아. 마찬가지로 흉골하고 쇄골하고 만나면 흉쇄관절 이렇게 그냥 부르면 되는 거야. 용어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여기 이제 생긴 관절에 또 모양이 있겠죠.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깨를 올리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럴 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관절이 파여져 있겠죠. 그래서 뭐 승마 할 때 보면 승마 안장 있죠. 안장처럼 생겼다 해서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내가 안장이 앉으면 내가 옆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관절이 어떻게 생겼어? 안장처럼 생겼다고 어쩌고저쩌고 간절하게 보면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움직임을, 그리고 그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이 뭔지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무슨 근육이 힘을 쓴다? 여기서 또 올릴 때 무슨 근육이 힘을 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관절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관절만 교정하면 될까? 아니죠.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근육이 짧아졌고 밑에 있는 근육은 늘어난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먼저죠.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짧아진 건 좀 풀어주고 이완시키고 늘어나 있는 건 좀 강화시키면 이 관절은 어때요? 저절로 제 위치로 가겠네? 근데 관절을 막 모빌리션하고 막 이런 거는 어때요? 옛날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도 어때요? 점점 발전해서 이제 근육학도 접목시키고 뭐 이러면서 학문이 어때요? 정체되진 않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모자란 걸 보완해서 학문을 보완하지 그대로 보존하진 않아. 유물도 아니고 그죠? 보존하지 않아. 발전시킨단 말이야. 학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테크닉들도 보면 계속 발전하고 있어. 새롭게. 더 새로운 게 좋으면 포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우리는 안 받아들여. 우리는 무조건 관절만 가지고 놀 거야.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카이로프락토도 옛날에는 막 관절의 각도에 맞춰갖고 교정하고 트는 게 있으면 제 위치로 넣는 쪽으로만 사고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 카이로프락티라고 그러죠. 부드럽게 근육을 풀고 관절에 무리가 안 오게끔 하면서 교정하는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학문이 어때요? 포용을 하면서 발전을 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모자란 거를 조금씩 보완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모자란 것을 또 남을 통해서 뭘 통해서 조금씩 보완해가는 거야. 인생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계속 조금씩 모르는 것을 배워가면서 나를 조금씩 완성해가는 거.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관절이 있는 거 끝에 새부리처럼 뭔가가 튀어나왔다. 그죠? 이거는 옛날 말로 오구돌기라고 해요. 오구돌기. 오구가 이제 새부리야, 새부리. 그래서 새부리처럼 생겼다고 오구돌기라는 게 있어요. 신용어로는 또 뭐가 있겠죠? 영어로는 또 뭐가 있겠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견갑대라고 해요. 견갑대. 견갑골하고 다 붙어있는 연결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흉골 있죠, 흉골. 흉골병이 있고, 흉골체가 있고, 흉골청 끝이 있죠. 칼처럼 생긴 칼처럼. 그죠? 그래서 이 칼 손잡이, 흉골병이라고 해요, 손잡이를. 그리고 흉골체, 칼날이야. 그리고 칼끝. 이렇게 하고 세 부위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걸 뭐 영어로 표현하고 한자로 표현하고 신용어로 표현해놨을 뿐이니까 그 이름은 외우면 되겠죠. 뭐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외워지겠죠. 그리고 여기 관절모의 흉골병은 이런 색깔이 생긴 이유가 어때요? 쇄골이 붙기 때문에 쇄골 관절이 이렇게 된 거고, 어깨가 이렇게 되면 탈구가 되고 툭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깨가 축 처져갖고 일자인 사람도 있고, 더 처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 어깨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란도 숄더라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쇄골 모양이, 위치가. 쇄골 모양은 똑같은데 견갑골이나 체형의 위치에 따라서, 내 체형에 따라서 쇄골의 위치가 바꿀 뿐이죠. 그 쇄골미라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체형을 가진 사람. 그런데 라운드 숄더에 등이 굽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런 데가 인파가 막혀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여기 고랑이 사라진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물, 그죠? 물 해갖고 얼마나 많이 담기나 콩 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많이 담기면 미인이라 하면서 쇄골 미인이라 하면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등이 펴져서 견갑골 위치가 라운드가 아니라 정상적 위치에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밑에 있는 이 위치를 이루고 있냐 없냐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쇄골을 기점으로 이쁜지 안 이쁜지를 보는 거예요.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하나는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 승을 잘해, 발을 잘한다. 그리고 그런 거 같죠?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쇄골이 이렇게 축 처진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 순해, 착해, 괴롭히는 재미가 있어. 이런 사람들 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체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체형하고. 그러면 누군 하나 내리 축 하나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오른쪽에 사면 다 내고 왼쪽에 사면 안 하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그냥 둘러대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체형이 어때? 이렇게 틀어진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체형 자체가 지금 제가 강하게 이제 표현해 준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오른손 잡으니까 어때요? 뭔가 오른쪽으로 뭔가 많이 들죠. 그러면 어때요?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어깨를 들어 올리려고 하겠죠. 팔을 들어 올리려고. 그래서 이런 체형이 많아. 그리고 뭔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가겠지. 그럼 우리가 체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좌우.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앞뒤. 앞으로 굽어졌나 뒤로 펴졌나. 그 다음에 위아래로 얘가 낮나 얘가 높나를 봐야겠죠. 그게 3D야. 그죠? 그게 3D. 근육학 총론에 보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간상면. 내 말대로 이게 간상이잖아. 그럼 이게 간상면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수평면. 위아래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요리 좌우로 자르는 거. 시상면. 시상면도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그거 다 적어놨어. 이야기해놨단 말이야.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시옷의 싸가지의 시옷과 시상면의 시옷을 외우면 어때요? 아, 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구나. 그러면 이제 좌우가 시상면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축을 찌르면 세 개의 축이 나오죠. 그 세 개의 축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3D라. 우리 몸은 3D죠. 그러면 모든 관절마다 3D적인 공식이 있겠네. 앞뒤로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앞뒤로는 앞으로 가 있는 거고, 위아래로는 위로 가 있는 거고, 좌우로는 어때요? 날개뼈 빠졌으니까 오른쪽으로 빠진 거잖아. 그럼 얘를 정상적으로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 앞뒤에서는 뒤로 보내야 되고, 위아래에서는 밑으로 보내면 되고, 좌우에서는 어때요? 안으로 잡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세 개를 생각해야 3D적으로 정확하게 체형을 교정해 준 거죠. 그러면 그 세 개의 축과 함께 움직이는 근육을 분석해서 운동을 시키고 밸런스를 맞추면 체형 교정이 되겠네. 뼈를 교정 안 해도. 그래서 우리 학회는
카로프락틱이 아닌 근육학적인 체형학이라 하고 우리 학회에 지금 상강에 보면 근신경통증조절학회 상강에 보면 그 이론을 가지고 체형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매뉴얼 테크닉도 들어가고 운동도 시킬 수 있고, 그죠? 척추 교정 안 해도 카로프락틱 안 해도 체형이 다 교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을 싹 다 정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립하겠어요? 이 모든 관절들의 공식을 다 만드는 거죠. 싹 다. 그리고 여기가 다 좋아지게끔 하는 테크닉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제가 1시간에 2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치료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흉골에 붙어있는 게 늑골이죠, 늑골. 늑골이 보면 갈비뼈가 몇 개예요, 양쪽으로? 12개다, 그죠? 그래서 보면, 끝에 보니까 2개는 떠있네. 그래서 부유늑골이라고 해요, 부유. 가짜 늑골. 이야기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2개가 떨어져 있다. 제일 짧은 게 12번째고, 그 다음에 11번째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0번까지는 어때요? 다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지가 붙어 있는데 8번, 9번, 10번은 어때요? 7번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또 무슨 늑골이라고. 그죠? 부유늑골, 무슨 늑골, 못 늑골, 진늑골, 간늑골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흉골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연골이잖아요. 연골. 그래서 여기는 말랑말랑. 얘까지 딱딱하면 어떻게 누르면 빠직하고 다 부사지겠네. 그나마 얘가 말랑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슴을 맞거나 교통사고나 샌들에 부딪히거나 이래도 골절이 덜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굳어가면서 골절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격 완화를 하려면 어때요? 이 늑연골만 말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말랑하면 충격 흡수가 잘 되겠어요? 관절. 그죠? 관절. 근데 관절은 뭐 때문에 굳어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고 그 밖에는 뭐 있어요?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힘줄이 있고 근육이 연결되죠. 근육이 굳으면 힘줄이 굳으니까 그 속에 쌓여있는 인대가 붙겠죠. 그 다음에 또 관절낭도 붙겠죠. 그러면 관절 자체가 좁아지면서 퇴행이 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겠죠. 그러면 이 뻣뻣한 관절이 충격 흡수를 잘 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면 그게 충격이 다 어디가? 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뼈가 똑하고 부러지든지 금이 가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충격을 근육이나 힘줄이나 인대 관절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골프하다가 늑연골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몸을 안 풀어서 그래요. 근육이 굳어가지고 잘못하면 골프 치다가도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어때요? 관절에 힘이 점점 주어지니까 뼈에 주어지니까 어때요? 관절도 못 버티니까 뼈가 못 버텨가지고 어떻게 돼요? 충격 흡수를 못하고 똑하고 부러지든지 금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충격을 팍 받아가지고 근육이 바로 금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관절의 이제 각도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앞뒤로 이제 얇아요, 그죠? 위아래로 두껍고 안과 바깥쪽으로는 얇고 요거는 두껍고 그리고 이거 사이로 근육이 또 있죠. 늑간근이라는 게 있어요. 늑골과 늑골. 시간은 뭐예요? 시와 시 사이. 시 그러면 멈춰 있는 거예요. 간 그러면 가는 거야. 왜냐면 이 사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근육과 이 뼈와 이 뼈 사이를 뭐라고 해요? 간이라고 하죠. 간. 그럼 10번째와 11번째 사이 뼈 그러면 이제 그 사이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근육이 있어. 그걸 늑간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사이로 또 신경이 지나. 늑간신경. 요즘에 늑간신경에 바이러스 침투돼갖고 생기는 질환이 뭐 있죠? 요즘에 많아. 엄청 많아. 대상포진 들어봤어요? 대상포진. 늑간신경에 바이러스 침투돼갖고 막 여기 아파갖고 통증 중에 가장 아픈 게 대상포진이래. 그래갖고 여기에다 뭐 발라가지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진주 강의가 이번 주에 끝났는데 수강 신청한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제가 대상포진이 걸려서 수업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병원도 쉬고 있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세요. 물리치료하면 다 낫습니다. 치료하고 고쳐드릴 테니까 오세요. 우리 학교 테크닉으로 이제 딱 치료를 해줬지. 2번만 해. 2번만.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해야 돼. 그 앞에 고생을 그리 하다가. 이론은 간단하죠. 염증이나 바이러스나 내 몸에 이제 안 좋은 면역력 이야기할 때 내 몸은 모든 병이 생기죠. 면역력은 누가 키워줘요? 내 몸에 1도씩 예상고 하죠, 그죠?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해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에 1도씨는 누가 올려줘요? 혈액이 올려주죠. 혈액, 피. 피 중에서도 누구? 동맥. 정맥은 차갑잖아. 동맥. 그러면 동맥 안에 뭐가 있죠? 백혈구가 있잖아. 식균 작용하는. 그리고 인파에는 뭐가 있어? T인파구가 있어서 또 식균 작용이 있죠. 그러면 인파와 동맥의 순환만 잘 시켜주면 면역이 올라서 바이러스도 죽여주겠네. 내가 약 먹고 뭐 발라갖고 죽이는 것보다 내 몸 자체에 있는 아군이 이미 세가지고 죽여주면 제일 좋잖아.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발라져 있는 발라가지고 그 있는 약이 내 몸에 피부로 통해갖고 흡수돼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늑간 사이로 지나가는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 체형을 펴주고 신경과 혈관의 순환을 좋아지게 하면서 여기 있는 굳어 있는 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피가 잘 가고 다시 순환이 잘 되니까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서 돼요. 다시 균을 이기는 거야.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야. 그래서 대상포진이 나는 거야. 근데 책에는 대상포진 치료법이 있어요? 없어. 병원 가도 답이 없어. 약을 좀 쓰고 좀 쉬세요.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거 드세요. 그러면 이제 면역이 올라가니까 좀 따뜻하게 하세요.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직접적으로 여기로 가는 균을 이길 수 있게끔 내 몸의免疫체계를 올려주는 치료법이 정리가 안 됐잖아. 근데 근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하나씩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테크닉도 만들어내고 그와 관련된 치료법도 정리를 해서 치료를 실질을 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학회가 된 거라고. 학회가. 저도 처음에 근육학 교실에서 시작했다. 물리치료과에 들어와서 근육학 교실을 공부하면서 학교에 있는 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잘하고 고락과 근육학과 신경계통과 해부생리와 그 다음에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임상적으로 싹 정리하고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실장으로서 바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체계적으로 하면 그리 돼요. 근데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국시를 위한 공부로 목표를 잡았다. 국시가 목표가 아니죠. 국시는 그 날을 기점으로 그냥 지나가는 날이야. 치료를 하기 위한 날. 그죠? 근데 그 길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 공부를.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6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지나가면 일단 면허증이 나온단 말이야.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날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뭐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공부의 끝. 임상을 위한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임상을 위한 준비를. 우리나라는 그게 참 모자라요.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 그래.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이 다 그래. 그래서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뭔가 세상에 딱 나갔을 때 흐름에 맞춰갖고 뭔가 해내는 사람이 드물어. 그런 사람들은 다 개짜야. 옛날에도 뭐 에디슨이든 뭐든 다 보면 학교 적응 못해.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로 자기가 정리를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치료를 잘하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 임상을 위한 고락 공부, 임상을 위한 근육학, 임상을 위한 신경해부학 이렇게 각자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요 세골 1, 2번에 또 사각건이 붙고 뭐가 붙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혈관이 지나고 뭐가 어쩌고 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나중에 용어를 공부해도 공부를 하시라고 해요. 일단은 상체의 이론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줄게요.